이번에는 마지막 문제 30번을 해설을 해드릴 건데, 요거는 다른 해설 강의들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고2든 고3 현역이든 한 번쯤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지금 고3 애들이 1학년일 때 봤던 거예요. 얘네가 1학년일 때. 알겠죠? 자, 일단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 문제 중요하냐, 요 표현 같은 거 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끊어지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껴있고, 이런 표현이 지금 고3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등장했었냐면은 7월 모의고사 20번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겁니다. 24년. 거기에도 함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끊겨서 등장하는 거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표현 연습을 하고, 함수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수학2를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런 거 연습 탄탄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까지는 해놓고 내신 공부 수학하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이런 거부터. 알겠죠? 자, 그럼 30번은 난이도도 좀 높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볼게요. 일단 fx 파란색, 그 다음에 gx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원점의 대칭이래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추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요걸 이제 fx라 생각을 할 수 있고, 원점의 대칭이고 둘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원점이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원점이 fx 쪽에서 왼쪽에 있었다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이 만난 곳들을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보면은 알파보다 왼쪽에서 얘를 선택당하고, 베타보다 오른쪽에서 선택당하고, 사이에는 요걸 선택당합니다. 즉 이거를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은 알파의 오른쪽, 왼쪽, 사이 낑긴 거 오른쪽,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이렇게 뾰족한 거 하나랑 이렇게 뾰족한 거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싸움을 붙여봅니다. 자, 첫 번째 형태, 오른쪽이 뾰족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형태 있을 수 있고요. 왼쪽 이렇게. 사실 뭐 둘 다 뾰족하긴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울 건데, 가를 보겠습니다. 가.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합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런데 이거의 의미는 얘가 y값입니다. y값. 즉 h 베타라는 게 뭐 y는 5, 6 뭐 이런 식으로 됐던, 이게 그 y값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어봐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여기가 알파라고 했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래서 h 베타는 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볼게요. 자, 당연히 세 점 만나네요. 한 점, 두 점, 세 점 만나고요. 요 그래프 될 것 같은 느낌 들고, 여기는 왜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베타 그었더니 한 점 만나네요. 한 점 만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 탈락 해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얘가 본체가 되는 건데, 이런 꼴로 그림을 그리면서 출발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기 편하게 조금 더 뚱뚱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맨 처음에 fx를 파란색으로 뒀잖아요. 그럼 fx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gx는 이런 느낌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원점은 얼추 잡았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딱 대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gx가 이거고 fx가 이건데, 원점 대칭이 됐을 때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정확한 값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축은 잠시 냅두고 파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인 그래프의 형태가 지금 hx는 이걸 따라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hx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또 보겠습니다.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인 거 조건 써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조건이 궁금한데 이게 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y 좌표가 음의 정수인 게 15개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축을 여기를 그었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0점이라고 해서 x축을 그어요. x축.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위에 마이너스 1이 됐다고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y 좌표가 음의 정수가 됩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죠? 이 각각에 해당하는 점들이 모두 뭐 어떤 거 컴마 마이너스 1, 얘는 어떤 거 컴마 마이너스 1, 얘도 어떤 거 컴마 마이너스 1, 얘도 어떤 거 컴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간다 라는 뜻인데, 지금 뭔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축이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화면이, 일단은 축이 여기 없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해 드릴게요. 시체가 좀 많죠? 제가 많이 연습해 놔가지고 해설 강의 지금 계속 몇 번 다시 찍는 겁니다. 일단 다 날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 보시면은 쭉 일단 fx랑 gx 먼저 그릴게요. fx 쭉 그려주고 gx 쭉 그려줄게요. 이렇게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원점 대칭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축부터 이미 대칭을 잡아서 갔고, 요 알파와 베타도 이미 대칭을 잡아서 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중점이 되는 요 부분이 무조건 x축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쪽에다 긋는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소 요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요렇게가 hx였던 거 확인했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h베타였죠? y는 h베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y는 마이너스 h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럼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지금 좀 집중해서 볼 건데, 요 부분만 따로 뜯어서 가지고 올게요. 완전 뾰족하게. 요렇게 된 건데, 일단은 위에 원점이 하나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좌표가 음수인 게 두 개를 선택당하는 건데, 쭉 내려가다가 y는 마이너스 7까지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14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7개니까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뾰족한 이 첨점에서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래야지 총 1개까지 더해서 15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나조건을 해석해서 얻은 결과가, 이 마이너스 h베타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8이었구나. 그럼 h베타가 8이었구나. 요거 두 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나조건까지 해석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해서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 친구도 이렇게 좀 줄여서 보내놓고, 어차피 fx랑 hx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잠깐 날려놓고, 어디 갔어요? 이건 있어야지. 뾰족한 이건 있어야지. 그죠? 그러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간격이 조금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느낌을 알았으니까 이 친구도 한번 그냥 날려버릴게요. 쭉 가고, 아니다, 다시 쭉 가고, 조금 더 뾰족하게 쭉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이제 H베타. 그러면은 HX는 선택된 친구들은 이렇게 선택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초록색 조건 중에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다를 안 썼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여기가 이제 3번인데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베타의 x축의 근들이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축 개념에서 우리가 뿅뿅뿅뿅 올면은 축이 대칭되는 건 맞죠? 만약에 여기를 x축 자체를 이제 원점 하나 그려놓고, 이거 x축입니다. 원점을 하나 그려놓고 보면은 여기를 이제 x는 p 같은 걸로 잡아볼게요. p라고 잡아봤을 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p, 여기는 x는 p.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됐다고 치면은.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지점이 원점이 되겠죠. 원점. 자, 그래서 여기 좌표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좌표가 아까 뭔지 모르지만 알파였죠. 원래 알파, 마이너스 8이라는 것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h 베타에서 나오는 이 친구는 베타, 플러스 8인 거죠. 그리고 이 베타의 의미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의 의미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서로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이제 대칭성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 fx 그래프만 잠깐 보겠습니다. 빨간색 fx 그래프만 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만큼 본 거예요. 지금 이만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봤을 때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칭축의 합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이거 2번하고 베타를 더했을 때 2배를 했을 때 이게 p가 되는 거죠. 이거가 2배 됐을 때 근과계수 관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번 플러스 베타는 2p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래서 2번은 2p 빼기 베타라고 문제에서 세팅을 다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값은 2p 빼기 베타라고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는 그냥 베타. 자, 그러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점선 친구들도 조금씩 날려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려주고 오케이. 자, 여기 베타. 그리고 여기만 이 정도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그래서 이 점선 이 친구들은 이제 잠깐 보내주고 다시 원점도 x축 정도까지는 그려줄만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1번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 1번 fx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요거가 된다에 2배 해주면 됩니다. 즉 1번 더하기 베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2p구나. 근각에서 쓰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추계 방정식의 2배니까.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2p에다가 베타를 빼주는구나 라고 세팅을 해서 놓으면 됩니다. 즉 여기는 마이너스 2p에다가 빼기 베타까지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식에서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요거랑 요거부터 더해줄게요. 요거랑 이거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2p 까서 없어지죠. 얘네들 죽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베타 남았고요. 베타 하나 남았고요. 마이너스 4입니다. 즉 베타는 4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것도 까서 없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자, 그래서 베타가 4구나. 그러면은 여기 좌표도 4,8로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좌표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었구나.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은 모든 세팅이 끝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fx식은 x제곱 플러스 그냥 가볍게 ax 플러스 b라고 두면은 뭘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요거 4,8 집어넣고 당연히 요거랑 마이너스 4,8 투입해서 연립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연립은 한번 지금 밑에다가 천천히 검정색으로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여기다가 4,8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대입을 해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겁니다. 일단 4 넣어주면은 16 플러스 b는 8 그러면은 얘는 4a 플러스 b는 그냥 이거 이렇게 0 해버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대입하면은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b 빼기 이렇게 넘어오면은 24 연립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깡으로 더해버리면 되겠죠. 2b 플러스 32는 0 b는 마이너스 16이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6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4a 빼기 8은 0이니까 a는 2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fx식입니다.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6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된 거고요.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플러스 이거랑 빼기 16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gx의 식이 나오겠죠. gx는 다시 음수로 곱해져서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 2x 플러스 16 이게 gx입니다. 원점 대칭하는 방법은, 자, 원점 대칭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fx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해주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f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x를 대입했을 때 이게 gx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검산을 좀 해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요, 좀 얻어갈 게 많은 문제인 게, 정밀하게 좀 볼게요. 여기서는 축이 이제 1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축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fx까지 다 했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냐면은 h2 플러스 h5를 구하래. 그러면은 여기에 h2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h2를 넣어야 되는지 둘 중에 뭐 넣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셨을 때 알파와 베타의 값에서 경계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이 4였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 그러면은 2라는 값은 한 이쯤에 대입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H2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가 H2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값이 한 이쯤 되겠죠. 5가 넘어갔으니까 여기 5. 그러니까 H5 값은 이 친구에다 넣어줘야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25 플러스 10 빼기 16에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16이죠. 두 개를 더하게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은 짜잔 35가 나오겠죠. 이거 두 개 날아가고 요거랑 요거 날아갑니다. 그럼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5가 됩니다. 이게 다. 그래서 요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써볼게요. 1번 원점 대칭 성질,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으로 이용하는 거, 추계 방정식 근각에서 약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함수 추론할 때 개형 추론하는 거죠. 함수 추론해서 그 다음에 얻어갈 수 있는 거 4번 좌표들, 좌표 y 요거 요 라인 얻어가는 거예요. 요 라인 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는 거, y는 마이너스 1부터 요거 이렇게 얻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h 베타의 의미 이런 거 함수 추론할 때 얻어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이 정도 완벽하게 얻어가면은 이 문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또 재밌는 문제들 있으면은 소개해드리고 기말고사 해설 강의 같은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